예. 계속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갑자기 좀 잘라서, 그냥 죄송한데 너무 길어질까봐, 그랬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컨디션이 떨어질 때는 그 네 가지를 살펴보는데, 네 가지를 빨리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테스트 다 해보는데, 문제는 테스트를 해본과 동시에 컨디션이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한번 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컨디션 떨어지게 나면 뭐 오른폐 들어 올리기는 계속 하고 있었다. 그러면 폐 들어 올리기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스트레칭 바 계속 잡고 있었는데도 컨디션이 떨어졌어. 근데 미리 이 스트레칭 바를 잡고 미리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컨디션이 떨어질 가능성은 사실은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컨디션이 떨어졌으니까 원인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잡고 있다고 무조건 컨디션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이거 잡고 있었다면 오른쪽 폐는 안 떨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칭 바를 잡고 있었다는 거. 근데 뭐 앞발 뒷발 운동은 걷기는 안 했다. 집에 있으면서. 시간도 없었고 뭐 집안 일이 너무 많아서 신경 쓸 틈이 없어서 내가 오늘 하루에 최소한 20분 30분 정도는 앞발을 뒤로 좀 당겨주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했는 상황이다. 그럼 테스트 해보고 뭐 오른발이 앞발이든 왼발이 앞발이든 하여튼 앞발이 나오면 뒤로 당겨줘야 되죠. 그래야 또 뭔가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겠죠. 그거하고 또 발 벌어진 거, 옆구리가 어느 쪽이 센지 중량을 조절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옆구리 테스트 해봐야 되죠. 옆구리 테스트 하는데 왼쪽이 이렇게 벌어진다 그러면 왼쪽 옆구리 중량을 5g 빼줘야 되고 오른쪽이 이렇게 벌어진다 그러면 왼쪽 옆구리 중량을 5g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오른쪽이 벌어지면 오른쪽이 센 거니까 왼쪽을 올려줘야 되고 왼쪽이 벌어지면 왼쪽이 센 거니까 왼쪽 중량을 내려주면 되는 거죠. 맞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주고, 또 혹시 또 일어나서 기립근 이렇게 흔들어 보고, 그냥 편안하게 걸어 보세요. 오른쪽으로 좀 돌아가는 성질이 있으면, 왼쪽으로 이렇게 한번 당겨주면, 아까 이런 것처럼 7번, 8번 당겨주면 또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일단은 네 가지를 먼저 빨리 해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 2, 3, 4등은 뭐 순서와 상관없이 한테 정해졌습니다. 그럼 5등은 뭐냐? 5등이 뭐냐?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5등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5등의 가장 큰 거는 우리 몸 중에 부피를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손가락 문제도 순위 안에 들어갑니다. 발가락 문제도 순위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부피 문제가 이게 제가 보기에 우리 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지금 뭐 창자 빼고 사지에서 가장 큰 부분은 다리예요. 다리. 그죠? 다리. 그러니까 다리는 앞쪽 뒤쪽에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 뭐 하여튼 저도 그런 효과를 많이 보는데 저는 오른발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오른발이 뒷발이기 때문에 앞쪽을 쳐주면 컨디션이 1점이라도 올라가요. 이게 왠가 굉장히 우리 몸통 전체를 따져봤을 때 뭐 100이라는 뭐 100분율로 따져보면 이 다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뭐 한 3, 40은 될 거예요. 그죠? 크잖아요. 왼쪽은 뒤쪽을 쳐줘도 오른쪽은 앞쪽, 왼쪽은 뒤쪽만 이렇게 계속 쳐줘도 컨디션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다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5등은 또 살펴봐야 될까요? 5등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컨디션이 올라와. 뭐 트림도 나오고 그럼 또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다리만큼이나 또 강력한 게 사실은 다리에 견줄 만한 게 뭐 몇 가지가 있죠. 머리 쪽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흔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모르시면 여러분 중에 머리를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흔들어 주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머리 쪽에 문제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좀 덜 흔들어도 괜찮아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근데 머리 쪽에 문제가 많으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어떤 컨디션이 떨어져 버리면
보통 컨디션이 떨어지면 창자에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팽창이 생긴다든가 채워버린다든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지에서 생겼던 문제가 결국은 창자 쪽으로 그 모든 문제가 귀결돼 버려요. 몰려버려요. 창자 쪽에 문제가 이제 팽창이 생기고 채워버리면 결국은 머리 쪽으로 올라가야 될 피를 보내주지 못하고 머리에 올라가야 될 피를 창자 쪽으로 끌어당겨 버려요. 그러면 머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괴롭고 막 짜글짜글해지고 막 원숭이 띠듯이 그렇게 돼지고 막 우울증 있으신 분들은 우울증도 막 심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약에 머리 흔들어 주는 거는 컨디션이 좋으면 좋을수록 머리 흔들어 주라 해요. 컨디션이 너무 나쁠 때는 이렇게 앉아서 혹은 누워서 아니 서서 머리 흔들어 봐야 별로 좋은 효과가 없어요. 괜히 머리만 더 아파요. 근데 너무 떨어질 때는 어쩔 수 없이 누워서 보충을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도 이게 풀려나가면서 머리 쪽으로 피가 올라오는 성향이 생기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머리 쪽을 이렇게 자꾸 흔들어줘야 돼요. 그래도 이게 뭔가 팽창이 있을 때 어떤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막 배가 아팠는데 어느 날 머리를 왼쪽으로 막 이렇게 흔들었는데 갑자기 배가 꼭 무슨 흐린 하늘이 막 맑은 하늘로 개듯이 순간적으로 안 아파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이 오른쪽 귀 쪽으로 피가 쭉 올라오더니만은 제가 옛날에 교촌에서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막 배가 아파서 막 2년 동안 내내 아팠는데 그 풀어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집에 오는 길에 잠깐 오토바이 내려서 좀 쉬는데 막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머리를 막 흔들었더니만은 탁 풀리더라고요. 너무 순식간에 풀려서 뭐지? 왜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또 배 아파가 머리 흔들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뭐 그 공식은 아니라는. 근데 어떻게 하든 그때 머리를 흔들면서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머리를 진짜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잘 때까지 계속 흔들었습니다.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걷기도 하기 싫어갖고. 오토바이 타면 머리 흔들기가 쉬워요. 근데 걸어 다닐 때는 머리 흔들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 걸어 다니려고 했었습니다. 앉아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꾸 잊어버리죠. 오토바이 타면 사람이 긴장이 돼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머리만 흔들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머리를 자꾸 흔들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또 컨디션이 떨어져 버리죠. 머리 쪽으로 피가 계속 올라오면 이 창자 쪽으로 피가 몰리는 걸 좀 막아줄 수가 있어요. 우리 밥 먹고 나면 창자 쪽으로 피가 많이 몰린다 그러잖아요. 그 창자 밥 먹고 나면 울병들기나 좀 하고 머리 흔들어주고 트림도 좀 해서 가스 좀 빼주고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잘 대처를 못하면 결국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컨디션을 다운 시켜버린 거예요. 컨디션을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찾아야죠. 그죠? 일단 다리 쪽을 먼저 건드려 보세요. 그리고 누워서 또 이렇게 보고. 다음 또 기립근 또 아까는 막 찾아봤지만은 이런 방법이죠. 그냥 다 얘기를 할 수 없고 제가 여기에 보면 여기 문틀이 있어요. 문틀. 네? 문틀인데 이 스트레칭 바가 있잖아요. 여기 마사지 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틀에 기대요. 기대고 아까 이게 뒤쪽에 이렇게 누르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기대서 왼쪽 등짝을 이렇게 문틀에 기대요. 왼쪽 등짝을. 우리가 왼쪽 등이 오른손 잡이는 오른쪽 등짝이 왼쪽 등짝보다 훨씬 세요. 그래서 기립근도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이런 성향이 있는데 이렇게 왼쪽 등짝을 이 활배근이나 견갑골 쪽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이게 왼손으로 당겨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왼발이 뒷발이신 분들은
앞쪽이 약하거든요. 이걸 해서 앞쪽 허벅지를 이렇게 툭툭 치세요. 그리고 오른쪽은 뒤쪽 허벅지를 툭 치세요. 그리고 오른발이 뒷발이신 분들은 사실은 오른쪽은 앞쪽을 치고 왼발은 뒤쪽을 이렇게 치고 계시면 폐도 들리고 기립근 문제도 돌아가고 있고 앞발 뒷발 문제 이 근육량 차이도 해결되고 있고 혹은 바깥쪽 안쪽이 약한 걸 자기가 알고 계시다. 그 왼쪽이 안쪽이 약하면 안쪽을 치세요. 오른쪽이 안쪽이 약하면 안쪽을 치세요. 왼쪽이 바깥쪽이 약하면 바깥쪽도 치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이 옆구리에 차고 있는데 바깥쪽이 약하다면 바깥쪽도 칠 수도 있고 왼쪽 다리는 바깥쪽도 약하고 안쪽도 약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하다가 또 오른팔은 들어주면 좋다고 했잖아요. 물병을 이렇게 막 한 10번 이렇게 들어버리면 오른쪽 폐가 강하게 끄덕 들립니다. 바람 불면서 10번 했다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또 물병만 할 게 아니고 오른손으로 맨손으로 이렇게 해도 좋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어퍼컷 하듯이 계속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바람 불면서 이렇게 머리도 흔들고 하면 순방향 쪽으로 계속 돌아가거든요. 계속 돌아가면서 컨디션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강하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면 강하게 몰아붙이면 컨디션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자리에 앉아서 기립근 문제와 폐 들어 올리는 문제와 앞발 뒷발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오른팔 위로 흔들어주는 문제 머리 흔들어 문제 한 자리에서 지금 5가지 6가지가 막 순방향 쪽으로 막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순방향 쪽으로 돌아가는 세력이 세면 셀수록 컨디션은 떨어질 가능성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근데요, 문제는요, 여러분. 저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제가 컨디션이 좋은 날은, 또 좋은 때는, 나도 모르게 방심을 하게 돼요. 방심을 하게 되고, 방심하면 특징이 먼저요. 오른쪽 어깨가 탁 내려와요. 또 뭔가 뭘 안 해요. 안 하는 건 둘째 치고 엉뚱한 짓을 시작을 합니다. 뭐 괜히 뭘 주워 먹는다든가 먹으면 배에 가스가 생기면 자꾸 창자가 힘들어하고 순방향 쪽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지거든요. 또 괜히 또 뭐 누구한테 전화를 그동안 못 해줬어 미안해서 전화를 해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전화기를 잡을 수도 있겠죠. 또 괜히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가 한번 만날까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결혼식에 간이 많이 하고 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건 꽃이 참 이쁜데 꽃 구경 갈까 꽃 구경 참 가는 건 좋아요. 근데 순방향이 깨지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으면 가세요.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갔어도 진짜 왼손에 전화기 들고 이렇게 있으면 좋다고 해요. 저는 가방 들고 이렇게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오른팔 이렇게 하면 어지간히 걸어 다녀도 컨디션이 안 떨어지더라고. 오른쪽 이렇게 툭 치면서 일부러 요 안에 뭐 물병 같은 거 하나 넣고 무게 좀 줘갖고 요 겨드랑이에 탁 대고 이렇게 걸으면 꽤 컨디션 오래 가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앞발 뒷발도 조금 신경 쓰고 중간에 다리 들기도 한 번씩 해주고 다리 조작도 해주고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면 가시라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 실력이 좋다고 느끼세요? 여러분 실력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고 느끼세요? 확신이 들면 뭐라도 해도 됩니다. 나중에 직장생활 하셔도 돼요. 직장에 가서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이 들면. 근데 여러분들 아직 확신이 없으면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 외의 그 전부의 모든 시간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기회의 시간. 그 기회의 시간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주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심지어 뭐
커리어를 갖고 있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나 그럴 시간이 없다. 내 몸을 해볼 시간이 없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선택사항이에요. 실력을 먼저 키우고 뭘 할 거냐. 실력을 키우면서 이것도 할 거냐. 그거는 여러분 선택사항이고. 그리고 컨디션을 무너뜨리는 요인 중에 의외로 굉장히 강력한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복병이. 뭐일 것 같습니까? 컨디션을 갑자기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걱정. 걱정,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던 게 갑자기 막 걱정으로 몰려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염려, 또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이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신도 약해져 있어요. 몸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한 몸 위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런 말도 있고, 사실은 정신이 건강해야 몸이 또 건강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둘 다가 같이 가요. 한쪽이 약해지면 한쪽이 똑같이 약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온몸의 혈관이 우리 문제가 뭡니까? 좌우비대칭, 상하비대칭, 정후비대칭인데, 비대칭이라는 건 한쪽 혈관, 오른쪽이 혈관이 커졌고 왼쪽 혈관이 작아졌다 이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날씨에도 영향이 있는데, 체온 조절을 못 해버리면, 차가운데 얇은 옷을 입고 나가버리면 큰 혈관은 더 커져버리고 작은 혈관은 더 작아져 버려요. 그럼 컨디션이 무조건 다운돼요. 날씨에 분명히 영향받습니다. 어지간하면요, 자꾸 따뜻하게 있으려고 해요. 지금 더워요. 근데 이걸 싫어하지 않아요. 따뜻하니까 피가 잘 돈다고 느껴져요. 이거 벗으면 시원해요. 이게 사실은 벗고 있습니다. 벗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초봄에. 시원한데 피는 안 돌아. 내가 알아요. 체온이 조금씩 떨어져요. 내 몸에 지금 악영향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지조가 있어서 난 겨울에도 나는 내복을 안 입어. 평생 내복 입어본 적이 없어. 그럼 혈관이 망가져요. 자꾸 추운데. 극지에 사는 분들이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하여튼,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좋은데, 근데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받더라도요, 준비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준비된 상태에서. 어떤 식이다. 내가 스트레스가 오면 내 몸을 위해서 좀 너무 극단적으로 그 스트레스가 내 몸을 휘감도록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 좀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게 현실적인 문제나 사실적인 문제라고 아니면 내 생각에서 좀 밀어내겠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은 실제로 내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도 있고, 그냥 나의 상상만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지. 거기에 계속 몰려 있으면요, 그냥 가만 놔둬도 순방향 운동을 아무리 해도 컨디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주는 힘이 엄청 크거든요. 스트레스도 처음에 스트레스가 딱 왔을 때는 그렇게 안 커요. 근데 그걸 방치해버리잖아요. 반나절 방치해버려. 그냥 계속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야. 또 하루 동안 계속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도 없는데 그냥 방치해버리면 하룻밤 지나버리잖아요. 그게 막 에너지가 너무 커져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독을 해야 돼, 해독을. 그러니까 막 순방향 운동도 해야 되고, 마음의 정리도 해야 되고, 엄청 힘들어요.
스트레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혹 여러분들 중에 크리스찬들, 하나님 믿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뭐, 다음 달에, 내년에 어떻게 먹고 살지, 나 그거 모릅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이 일을 하는 거고, 내년은, 후내년은 어떻게 될지 는 모릅니다. 그냥 지금에 충실하겠습니다. 저 살아오면서 그런 사건들 여러 번 있었어요. 그냥 진짜 길바닥에 나 앉을 뻔할 때도 있었고, 돈이 없어서. 근데 하여튼,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마다 그걸 스트레스로 안고 갔으면 저는 아마 죽었을걸요. 몸도 안 좋았는데. 근데 넘어왔다라는 거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하나님한테 맡기든, 여러분들한테 뭐 교회 다니시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라고 그게 명령이에요. 명령. 내일 걱정은 내일이 걱정하도록 하라. 너는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 두려움은 그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되게 귀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 저 걱정이 생기면 일단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걱정은 또 내 스스로 기도하면서 극복하기도 합니다. 근데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살겠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여러분들이 왜 컨디션이 나빠지는가?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죠. 어떤 문제든 이유를 알아내면 해결책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근데 본인 스스로 그 이유를 못 찾아버리면 해결책은 없는 거예요. 이게 균형의 문제인지, 네? 균형의 문제인지,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인지, 또, 그러니까, 아까 오늘 마무리합시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건강 컨디션을 나쁘게 할 수 있는 거는 1, 2, 3, 4 등 대표적인 게 있지만은, 그 밑에 5등도 있고, 6등도 있고, 7등도 있고, 8등도 있고, 9등도 있고, 10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심리적인 문제는 약간 개별적으로 뽑아내서 이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심리적인 문제를 컨트롤 하면서 계속 순방향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손가락, 손등, 발가락도 움직이세요. 그러면 컨디션이 올라옵니다. 누워서 도저히 뭐 할 거 없으면 누워서 보충하면서 손가락, 발가락이라도 움직이세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왼손에 힘을 좀 더 줘야 될 것도 왼손에 물어줌을 좀 더 차세요. 옆구리가 좀 누워서라도 좀 확인해 봐야 되고, 물병이라도 오른쪽, 왼쪽 혹은 양쪽 이렇게 기대 보기도 하고, 예? 머리도 이렇게 흔들어 보기도 하고. 컨디션 끌어올리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컨디션이 회복이 됐으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들 진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컨디션이 회복이 됐으면 목표 설정을 하세요. 나는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부터 컨디션이 회복된 이 시간부터 최소한 5시간 동안은 컨디션을 안 떨어뜨리겠다라고 하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 잘못하면 컨디션이 딱 좋아지면 그때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러면서 또 정신줄 나버려요. 그것도 1시간 있다가 또 컨디션 나빠져요. 어떻게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싸움은 컨디션이 나빴다가 회복됐을 때, 좋아졌을 때 이 컨디션을 얼마나 오랫동안 끌고 가느냐가 우리가 건강을 회복해가는 진정한 싸움이에요. 컨디션이 좋아졌을 때 얼마나 오래 끌고 가느냐. 몸이 좀 피곤하든 어떻게 하든 막 미친듯이 운동하라는 거 아닙니다. 강중약을 하면서 일관성을 두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덜 받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5시간은 못 채워도 최소한 2시간, 3시간은 컨디션이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면요, 하루 정도는 우습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좀 좋을 때는 이틀, 3일 동안 컨디션이 계속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계속 집중하고 있으니까.
근데 집중이라는 건 또 계속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바로 찾아오는 게 있죠. 컨디션이 슬슬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오른쪽 배가 슬슬 처지는데 언제 처졌는지도 모르고 처져 버렸습니다. 오른쪽 배가 처지면요, 창자가 뒤죽박죽이 돼요. 뭐 갑자기 막 왼쪽 발이 벌어지기도 하고 앞발 뒷발이 확 다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립근이 휙 돌아가게 하고 오른쪽 배가 처지면서 온갖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컨디션이 떨어졌다, 좋아졌다. 원인은 뭘까?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좀 깊이 있는 고민의 시간들이 있기는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여러분한테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